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 기업가정신의 답이 있다의 저자 김미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혹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지금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신가요? 아마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미래를 예측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 일상에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상에 관심을 가지면 변화의 작은 틈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의도하지 않게 뭔가에 집중하는 힘도 생깁니다. 진화의 단서를 찾고 그 변화를 이끌어낸 커다란 배경, 즉 직업의 생태계를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디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PMI 기법, 트리지 기법, 6가지 색깔 모자법, 연상법, 속성열거법, 강제결합법 등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시간축 사고 기법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시간축 사고 기법은 우리의 관점을 미래와 현재 그리고 과거 등으로 옮겨 생각하는 사고 기법입니다. 즉, 사고의 시간을 현재에서 그리고 과거 그리고 미래로 옮겨서 대상이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고의 시간이 옮겨지면 사고의 공간도 옮겨집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옮겨진 상황에서 다른 것을 생각해 보는 이 사고 기법은 유창성, 상상력, 독창성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국 야쿠르트 기업에 일하는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를 보신 분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 직업이 변화하는 시대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물론 요구르트라는 상품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업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야쿠르트 아줌마의 전문적인 명칭은 요구르트 판매원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 야쿠르트에서 일명 여사님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편의상 야쿠르트 아줌마로 부르겠습니다. 이 야쿠르트 아줌마가 미래에도 살아남을지 시간축 사고 기법에 근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1년 47명으로 시작한 한국 야쿠르트 판매원은 1975년 1,000명을 넘어섰고요. 1983년 드디어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1만 명을 돌파하게 되죠. 2016년 기준으로는 약 1만 3천여 명이 매일 아침 야쿠르트를 배달해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 야쿠르트의 연 매출 1조 원 중에서 97%가 바로 이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수고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쿠르트에서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빼고는 그 어떤 변화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본질이기 때문에 야쿠르트의 다양한 변화는 이 본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들은 처음에는 가방을 메고 다녔지만 이후에는 전동 모터가 달린 카트를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3세대 전동 카트를 보급하여 아줌마들이 그 위에 올라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트 위에는 220리터 용량의 냉장고를 장착했고 그 속에는 아주 유명한 요구르트죠. 헬리코박터를 1,000여 개나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은 후에 타고 시동을 걸면 시속 8km로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6.8시간, 한 달 평균 170여만 원의 보수를 받습니다. 지정된 배달 업무 이외에는 출퇴근도 자유롭다고 하는데요.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카트는 아마도 2025년이 되면 야쿠르트 머신으로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야쿠르트는 본질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줌마들의 카트를 끊임없이 연구 개발해서 개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오랜 전통의 노란색 유니폼은 분홍색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이 역시 본질 중심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본질은 유지되고 있지만 그 주변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가 이 변화를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요구르트에 대한 사람들의 새로운 필요는 무엇일까요? 먹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 모두가 느끼는 점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양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늘 마지막까지 쪽쪽 빨아먹게 되는데요. 이런 욕구를 바로 충족시켜 준 것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서는 기존 요구르트보다 4, 5배 큰 용량의 요구르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죠. 뒤늦게 깜짝 놀란 한국 야쿠르트도 대용량 빅 요구르트를 출시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감지한 한국 야쿠르트는 내친김에 얼려먹는 요구르트도 출시합니다. 드셔보셨나요? 재미있는 것은 이 모양이 기존 요구르트를 뒤집어 놓은 것인데요. 오랜 전통의 그 폴라포 아이스바와 비슷한 느낌마저 줍니다. 이 제품은 출시 직후에 매일 20만 개가 팔렸다고 하니 전략이 적중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요구르트 세계의 변화가 시작되자 이후 다양한 소비자의 필요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요구르트 마스크팩 그리고 요구르트 젤리는 그렇게 해서 탄생하였습니다. 기존의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구르트의 경우는 기존 오리지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와 변형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야쿠르트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추가합니다. 가족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고 싶지만 그렇게 신경을 쓰기도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믿을 만한 식품이라면 돈을 더 주더라도 사겠다는 고객이 늘어나는 시대에 따른 전략을 마련한 것입니다. 2017년 한국 야쿠르트가 선택한 그 전략은 1만 3천여 야쿠르트 아줌마를 통해 60여 종의 간편식과 디저트를 배달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라는 시대적 변화를 정확히 읽어냈고 여기에 한국 야쿠르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것도 편리함을 더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변화는 무궁무진한 상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이해하면 변화를 상상하는데 더 자유로워질 테죠. 본질을 중심으로 시대의 변화, 시장의 변화, 고객의 변화를 읽고 더해 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이 아이디어의 또 다른 변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직에 대한 방법과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